자, 우리가 태분행, 노튼 정리라는 거를 지금 다루고 있고, 자, 태분행, 노튼 정리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회로를 간략화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회로를 간략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떤 복잡한 회로더라도 하나의 전화번과 하나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태분행 정리. 그리고 노튼 정리는 어떤 복잡한 회로도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저항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노튼 정리였어요. 그리고 전원 변환 법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전원 변환 법칙은 이제 태분행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회로. 다시 말하면 전화번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노튼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원과 저항이 서로 병렬된 형태로 바꿀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압원과 전류원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우리가 변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태분행 노튼 정리였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한 조건이 있었죠. 그냥 여기다가 쓸까? 가령 V VT라고 하는 것이 태분행 회로의 전압원 값이고 RT라는 게 태분행 회로의 저항값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IN이라고 하는 것이 노튼 회로의 전류원, 그리고 RN이라는 것이 노튼 회로의 저항값이라고 했을 때, 자, 이 두 회로가 등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 VT라고 하는 전압원의 값이 자, IN 곱하기 RN이라고 하는 요 전류와 저항의 곱과 같아야 되고 RT라고 하는 저항값이 RN이라고 하는 저항값과 같다. 그러니까 요게 근데 AND로 묶여야 된다 그랬어요.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해야지만이 전원 변환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 자, 두 번째 중요한 얘기는 이거였죠. 자, RT 혹은 RN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다 쓰면 되겠구나. RT 혹은 RN을 구하는 방법인데, 자, 독립 전압원만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종속 전원이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일단 독립 전압원을 모두 꺼줘야 되죠. 그렇죠? 독립 전압원을 모두 꺼준 후에 등가 저항을 구하면 돼요. 자, 두 번째 경우인데, 자,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에 이제 두 가지가 있었지. 또 여기서도 1번과 2번이 있었는데, 자,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종속 전원을 우리가 없애줄 수는 없었어요. 그치? 그랬을 때에, 자, 뭐 1V 전압원이나 1A 전류원을 연결해서 이것에 의해서 출력으로 나오는 전류 IO나 전압 VO를 구해서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요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에 두 번째에 대한 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었던 거고, 자, 우리가 어차피 뭐 VTH를 구하기 위해서는 VOC 값을 구해야 되고, IN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ISC 값을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구해야 되는 거에 하나 정도 더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VOC 값과 ISC 값을 구한 후에 이 둘의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ISC분의 VOC를 이용해서 RTH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독립전원만 있는 경우에는 그냥 독립전원을 모두 제거한 후에 등가 전원을 구하면 되고, 종속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종속전원 없애면 안 되고, 자, 테스트 전압에 있는 테스트 전류원을 연결해서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전류나 전압의 값을 출력 전류나 출력 전압의 값을 이용해서 오메 법칙을 이용하던가, 아니면 개방회로 전압 혹은 개방회로 전압과 단락회로 전류를 구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오메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 뭐
강조를 하는 이유는 시험에 하나 낼 거니까 저거는 반드시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내용을 넘어갑시다. 자, 지금 이 경우는 자, 독립전원만 있는 경우죠. 독립전원만 있는 경우니까 독립전원을 없애야 되는데 전화번의 경우에는 단락을 시키고 전류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개방을 시킨다고 했어요. 자, 이 경우는 자, 독립전원이 전화번의 형태니까 단락을 시킨 후에 우리가 구하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단락된 형태로 그려져 있고 이때에 밖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저항값을 구하게 되면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 자, 4옴과 12옴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6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좀 복습을 좀 다시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태분행 정리라는 거를 자,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그냥 차근차근 좀 스텝 바이 스텝을 정리해 놓은 거야. 자, 아래쪽에 일단 회로가 주어져 있어요. 지금 이 A라고 써져 있는 이와 같은 회로가 지금 주어져 있고 자, 이 회로에서 여기 RL이라고 쓰여져 있는 2옴이라고 되어 있는 저 저항이 다변 저항으로 봅시다. 아니면 부하 저항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얘를 제외한 부하 저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간략화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간략화하고자 하는 부분만 남기고 간략화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개방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온 게 여기 이 개방된 회로예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봅시다. 지금 자, 전압원 VT 값과 직렬로 연결된 저항 RT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단자를 일단 개방을 해야 돼요. 저게 먼저야. 근데 물론 이제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얘가 독립 전원만 갖고 있는지 아니면 종속 전원도 갖고 있는지를 구분을 해야 되죠. 독립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지금 요 스텝으로 바로 넘어가면 되고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그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이 경우는 일단 독립 전원만 있는 경우이니까 여기 36V짜리 전화번만 있죠. 독립 전원만 있는 경우이니까 우리가 따로 신경 쓰지 않고 일단 개방시켜야 될 위치만 잘 확인해서 얘를 개방시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두 가지를 구해야 되죠. 여기는 이제 태분행이기 때문에 VT라고 하는 그 태분행 전압원 값 그리고 RT라고 하는 등가 저항값을 구하면 돼요. 자, 첫 번째 태분행 전압원 값부터 구한다고 해봅시다. 자, VT라고 하는 태분행 전압원 값은 자, 오픈된 터미널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 양단에 걸리는 자, 개방 회로 전압을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요 회로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될 텐데 자, 개방 회로 전압이라고 하는 요 A와 B의 단자를 노드를 우리가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죠. 그렇지? 지금 요 위치에 있는 요 도선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 전체 도선이 다 A라는 노드로 봐도 되고 요 아래쪽에 있는 전체 도선을 B라는 노드로 봐도 되죠. 그러면 자, A와 B의 노드가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면 결국은 지금 여기 있는 요 6옴짜리 저항, R2라고 하는 6옴짜리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 값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개방 회로 전압과 같아요. 자, 36V 전압원이 있고 여기 지금 저항이 두 개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자, 이쪽으로는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무시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회로는 요 싱글 룹 회로가 되죠. 그래서 자, 직렬 연결 저항이니까 36V 전압원이 자, 저항의 비에 비례해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3옴과 6옴의 비에 비례해서 나누어진다. 1대2의 비로 나누어질 테니 자, 1대2의 비니까 3분의 2를 여기다 곱해주게 되면 총 24V의 전압이 여기 개방 회로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이 값이 VT 혹은 VTH 값과 같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구해야 되지. 두 번째는
RT 혹은 RTH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RT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모든 전원인데 그냥 전원이 아니라 모든 독립 전원을 제거한 상태에서 구한 AB 사이의 개방 회로 저항, 그러니까 합성 저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우리가 구하게 될 거고, 자, 독립 전화번이 없어지면서 여기가 단락됐어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 있는 이 6옴과 여기 있는 이 3옴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을 구하면 되고, 값을 구하면 되고, 그 값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옴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VTH 값과 RTH 값을 구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태분행 회로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24V, 그 다음에 2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태분행 회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아까 제거되었었던 그 부하 저항을 다시 연결을 시켜줘야 처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회로와 등가인 회로를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간략화가 완성된 회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노튼 회로를 봅시다. 노튼 회로 같은 경우는, 자, 전압 대신 이제 전류원을 이용해서 회로를 간략화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전류원이 한 개인 간단한 병렬 회로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주어진 회로는 아까랑 형태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거, 아까와 마찬가지로 독립전화번만 존재하는지 혹은 뭐 종속전원도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자, 여기 로드 부분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제거해도 되고, 이 경우는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얘도 제거한다라고 봅시다. 그냥 그 로드 부분을 제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거한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여기서는 이제 IN이라고 하는 그 전류 원의 값과 RN이라고 하는 저항값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얘부터 구한다고 봤을 때 IN이라고 하는 저 전류원의 값은 어떻게 구한다? 단락회로 전류를 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A와 B 사이를 이와 같은 단락회로로 만들었어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거가 얘를 제거하든 제거하지 않든 상관이 없다라고 했던 거가, 단락회로를 만들게 되면 지금 여기는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저항이 있는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쪽으로 모두 흐르게 되고, 사실 실제적으로 이 저항은 없는 셈 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저항을 없애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그냥 헷갈릴 테니 없애고 여기를 단락시키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자, 단락시키고 나면, 자, 그러니까 지금 전원을 공급하는 게 이쪽이에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 노드까지 왔죠. 이게 지금 하나의 같은 노드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는 저항이 0이고 여기는 저항이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러면 얘도 끊어진 걸로 보면 되고 얘도 끊어진 걸로 보면 돼요. 그러면, 자, ISC라고 하는 단락회로 전류를 구하기 위한 회로가 이와 같은 회로가 돼요. 36V 전압원과 3옴 저항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그래서 전류의 값이 12A가 나오는 형태가 된다. 자, 그러면 IN 값이 지금 저기 있는 12A예요. 그러면 저것까지 구했고 RN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RN 값은 아까 구했던 것과 동일하죠. 크게 다를 이유가 없는 게, 지금, 자, 개방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독립전원을 없애고 외부에서 안쪽 방향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저항값을 구하면 되고, 역시 아까와 같이 6옴과 3옴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 저 값이 2옴 저항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 12A 전류원과 2옴 저항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형태가 노튼으로 정리된 간략화된 회로가 되고, 자, 마찬가지로 아까 제거했었던 로드 저항을 다시 여기다가 붙여주면 우리가 처음에 주어졌던 이 회로와 등가인 회로를 구한 결과가 나온다. 이제 세 페이지 한 다음에 이제 4장 끝나요. 자, 한번 맞춰봅시다.
뭐 어차피 태블행을 이용한 그런 어떤 예시 중에 하나예요. 응용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전력이라는 거를 배웠고, 그 전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자, 로드 임피던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투터미널 뭐 서브 서킷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요거를 잘 이해하면 좋겠는 게, 여기 있는 이 왼쪽 부분이 발전소야. 그러니까 왜 뭐 우리가 뭐 전기를 쓰려면 어디선가 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쪽을 이쪽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그거를 소모하는 쪽을 이쪽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자,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이제 임피던스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왔죠. 자, 임피던스라고는 지금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1학기 다루는 동안에는 임피던스라는 얘기가 여기 말고는 더 이상 안 나올 거예요. 자,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교류 회로에서의 저항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어차피 지금 다루는 회로가 교류 회로가 아니고 직류 회로이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그냥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의 저항값이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하는 쪽에서의 저항값이 있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쪽에서의 저항값이 있는데 자, 저 뭐 GT라고 써 있고 GL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RT라고 쓰고 RL이라고 쓴다면 RT와 RL 값이 서로 같을 때에 최대 전력 전송, 그러니까 최대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미 여기 이제 T라고 써 있어서 뭐 느낌을 뭐 받았으면 좋겠는데 태분행 회로로 만들었을 때의 태분행 등가 저항값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하고 임피던스 정합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로드 임피던스의 맥시멈 파워가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 태분행 등가 회로 왼쪽 부분을 태분행 등가 회로로 변형했을 때, 뭐 아니면 간략화했을 때 그때의 저항값과 이 저항값이 서로 같도록 만들어주면 최대 전력이 전송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최대 전력을 전송받기 위한 조건은 자, RT라는 값과 그러니까 RT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RT라는 값이 RL과 같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RTH라고 하는 태분행 등가 저항값이 있고 여기 VTH라고 하는 태분행 전압원 값이 있고 자, 여기 로드 임피던스가 아니라 지금 로드 저항이 있어요. 부하 저항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지금 이제 그 뭐 두 개, 그러니까 RTH라고 하는 것이 RL과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전송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증명이에요. 증명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자, 지금 PL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력으로 봐요. 근데 이 전력이 어디서의 전력이냐? 여기 RL이라고 하는 저 부하 저항에서의 전력값이에요. 그러면 이 회로에 전류 I가 흐른다라고 봤을 때, 자, 여기서의 전력값은 여기 있는 것처럼 I제곱 RL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러면, 자, 전류 I라고 하는 것이 얘와 얘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때 인가된 전압원의 값이 VTH이기 때문에, 자, 이거 두 개 더한 거 분모에 쓰고, 그리고 저기 있는 전압원 값 분자에 쓴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제곱. 그러니까 이게 전류 I에 해당되는 거고, 그거의 제곱 곱하기 RL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풀어쓰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자, 뭐, 여기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만든 거야.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RL 값이 RTH 값이 될 때 P가 맥스가 된다라는 건데, 뭐,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뭐 수학적으로 풀게 되면 우리가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구할 때 미분을 하죠. 그렇죠? 미분을 해서 일단 그 미분값이 0이 되는 위치에서의 값과 만약에 구간이 있으면 양 끝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을 우리가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양 끝값이 없기 때문에 그 끝값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간이 있으면 구간에서 양 끝값도 같이 비교해줘야 돼. 최대값 구할 때.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는 그 조건이 없으니까 이때는 그 미분값이 0이 되는 조건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 PL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구했고 자 RL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1차 미분을 진행해서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쫙 진행을 해요. 여러분들 뭐 나중에 보면 알 것 같으니까. 자 그랬을 때 자,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요 식이에요. 저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VTH 값이 0이 되든 아니면 RTH-RL이 0이 되든 하면 되겠죠. 근데 VTH 값이 0이 되는 거는 일반해는 아니고 이제 특수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요 분자에 있는 RTH-RL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일반해에 해당되겠지? 그래서 자, 요 것이 그러니까 RL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하 저항 혹은 뭐 로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이 저기 태분행 회로로 그러니까 저기 전력을 전송하는 쪽을 태분행 회로로 간략화시켰을 때 저항값과 같으면 그때 최대 전력이 전송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거고 그때 값이 다시 말하면 최대 전력이 4RTH분의 VTH의 제곱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전력이 전송돼요. 이해돼요? 자, 요거는 좀 외워야 될 것 같지? RTH가 RL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는 저 조건은 좀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미분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알렉산더 책의 4.1, 예제 4.13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RL이라고 하는 값을 구하는데, 자, 맥시멈 파워가 그러니까 맥시멈 파워가 전달될 수 있는 RL 값과 그때의 맥시멈 파워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RL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태분행 회로로 우리가 변환을 해야 되니까 태분행 회로를 변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개방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개방시키고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태분행 회로로 간략화시키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VTH 값을 구해야 되고 RTH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RTH 값을 먼저 구하는 게 낫겠지. VTH 값은 뭐 필요하려나? 뭐 필요하면 그때 구하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 공식을 외우고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필요 없지. 그렇죠? 일단 RTH 값을 구하는 거 봅시다. 자,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RTH 값을 구해야 되고요. 자, 종속 전원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독립 전원을 없애고 나서 합성 등가 정을 구하면 되죠. 자,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와 같은 회로로 변형이 되게 되고 자, 6옴이 보는 시점에서 가장 멀리 있고 그리고 그것과 12옴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6옴과 12옴의 병렬 그리고 나서 3옴, 2옴과 각각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3과 2를 더하면 되는데 그 값이 9옴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VTH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구나. 여기 대입해야 되니까. 여기 RTH 값은 9옴이 되고 자, VTH 값을 구하러 가봅시다. 자, 일단 여기 개방된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이옴 저항은 이쪽 부분, 이쪽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하면 돼요. 고려하지 않아요. 얘는 없는 셈 치면 돼. 그러면 이쪽은 룹을 돌릴 필요가 없고 여기와 여기만 룹을 돌리면 되죠. 두 개의 메쉬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 메쉬 해석을 할 때 전류원이 껴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저거를 미지수로 넣으면 안 된다 그랬지. 그냥 정해진 값으로 놓으면 돼요. I2의 값을 시계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2A 전류원의 방향과 서로 일치하지가 않죠. 그러면 I2의 값이 얼마가 되면 될까? 마이너스 2A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도 더 이상 해석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저걸 해석하는 이유는 I2를 구하기 위해서 해석하는데 이미 전류가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2A라고 하지 말고 이 방향으로 2A가 흐른다라고 합시다.
그치? 맞죠? 자, 그럼 여기만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지? 자, 지금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12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자, 12V만큼의 전압 상승은, 자, 6옴 곱하기 I1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죠. 6옴 곱하기 I1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끼인 12옴의 저항이 있는데, I1과 2A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요. 합쳐지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2옴 곱하기 얼마지? I1 플러스 2A. 12V, 12옴이구나, 참. 네, 여기 12옴이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것을 이용해서 I1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 계산해 봐요. 자, 여기는 요 답 나올 거야. 마이너스 1.5A 나올 거예요. 자, 마이너스 1.5A, I1 값이 마이너스 1.5A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노드전으로 그려야 되죠. 자, 지금 아래쪽에 그라운드 잡혀 있다라고 보고 마이너스 1.5A니까 여기가 지금 12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지금 얘도 전류 방향 이 방향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1.5A. 자,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인 거지. 그치? 그리고 그 양단에 6옴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9V인 거고 자, 9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여기를 구하는 거야. 여기가 21V가 되겠죠? 맞아? 도현아, 황도현, 맞아? 응, 그래. 자, 지금 요 전류 값은 일단 이해했다고 봅시다. 마이너스 2A와 마이너스 1.5A.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VTH라고 하는 요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자, 요 저항 무시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이거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2A 전류원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바로 구하기는 쉽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구할 거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12V,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에 그라운드가 잡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따라 올라갈게요. 자, 12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죠. 그렇죠? 전압을 거치면서. 그래서 여기서의 노드 전압이 12V가 돼요. 그리고 자, I1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5A라고 한다는 거는 이 방향으로 1.5A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잡았을 때의 전류 방향이지. 그치? 그러면 1.5A가 6A, 6옴에 곱해지게 되니까 여기에 9V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고, 자, 이쪽 방향, 그러니까 여기서의 노드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저기서의 노드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자, 12V에서 9V만큼 더한 값이 여기에 해당하는 21V라고 하는 값이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자, 아까 여기 이 방향으로 2A가 흐르고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지금 이게 2A하고 여기 3옴만큼이니까 전체 6V만큼의 그 뭐지? 전류가 걸려 있고 그래서 자, 잠깐만 뭐 이상하다. 다시 하자. 그냥 여기다 버려볼까? 6, 1.5, Y1이 1.5. 이 방향으로 1.5. 그리고 이 방향으로 2A. 그러면 이거 2.5. 아, 그런가? 다시 계산해보자. 그러게, 계산 과정이 뭐가 잘못됐네?
자, 그럼 다시 계산해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자, 12V가 지금 6 곱하기 I1과 지금 요게 2A가 흐르고 있으니까 12 곱하기 I1 플러스 2는 6I1 플러스 12I1 넘기면 마이너스 12는 18I1이 되고 I1은 마이너스 18분의 12는 그러네. 야, 마이너스 1.5가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네요. 네, 요걸로 놓고 요거 다 틀렸어요. 마이너스 3분의 2A가 돼요. 그럼 요걸 놓고 다시 계산해 봅시다. 자, 아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분의 2A가 이 방향으로 흐르니까 이 방향으로는 지금 3분의 2A가 흐르고 있고 지금 이 방향으로 2A가 흐르고 있고 자, 그럼 아래쪽에 그라운드 잡고 지금 12V에 3분의 2 곱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에서 12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어서 저 노드의 값이 12V고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 6옴의 양단에 4V만큼 걸려 있고 그 4V만큼의 전압 상승이 일어나서 여기서의 값이 16V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진행을 할 건데 자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이고 지금 여기 3옴만큼의 저항이 있으니까 이 저항의 양단에 6V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고 이쪽 방향으로 지나가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가 22V만큼의 전압이 저 노드에 걸려 있게 되는 거죠. 아래쪽은 아무 소재가 없기 때문에 그라운드를 잡았으니까 전체가 다 0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VTH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기 사이에서의 전압값 플러스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22V라고 하는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러면 그때에 이제 여기 Pmax 값이 여기 RTH 값과 VTH 값을 여기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13.44W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답이 틀렸어요. 마이너스 3분의 2A가 맞아. 마이너스 1.5A가 아니고. 자, 여기까지 질문해 봅시다.